네, 이어서 또 한 분 만나 뵙겠습니다. 판사 출신의 차상환 서울시립대 교수인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교수님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피해자로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예. 그 후에 언론도 끊고 SNS도 끊고 예. 이렇게 지내오셨는데 요번에 이제 그 논란이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적은 걸 놓고 거세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좀 있었는데 이 반발 자체가 좀 그 정확하지도 않고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런 지적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그 말씀을 듣고자 좀 모셨는데요. 어떤 예. 점에서 이 반발이 성립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냥 뭐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 그 제110조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한 그 군사상 장소에 대한 수색 거부 조항은 물건을 위한 압수수색의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지 이제 우리가 피의자를 찾기 위한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으로 보는 것이 법률 해석상 뭐 성실하게 해석한다면 누구나 네. 낼 수 있는 결론인데 그거를 무슨 입법행위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좀 당혹스러워서 의견을 네. 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상 내지 공무상 비밀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문서, 예. 물건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문서 같은 경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기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걸 들고 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예. 이런 걸 막기 위한 조항이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체포를 위해서 전 단계로 이루어진 수색과 관련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 근거를 또 이제 뭐 그런 취지는 당연하고요. 뭐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한남동 가서 대통령 체포한다고 무슨 군사상 기밀이 날아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 봤을 때 예. 137조에 보면은 예. 거기에 피의자, 그러니까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 긴급한 경우에는 수색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런데 그 다음 138조에 그렇게 피의자를 찾기 위한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에 관한 많은 조항 중에서 딱 4개를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 4개에 110조와 111조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읽으면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 왜냐하면 수색영장이 없을 때도 가서 할 수 있는데 거부를 못하고 예. 수색영장을 받으면 더 정당한 거잖아요. 예, 예, 예. 그거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그 법률가라면 예. 그 조항 그 하나만 읽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죠. 110조는 피의자를 위한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제외다. 적용 예외다. 그럼 그거를 그냥 이유에다가 써주는 결과가 됐을 뿐입니다. 쉽게 하면 판사가 임의로 예외를 만든 게 아니라 아니죠. 예. 법률에 있는 걸 그냥 한번 확인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성격 규정한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하나 더 필요한 게 실무제외에 보면은 그 110조는 원래 발부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발부는 되고 예. 집행할 때 거부할 수 있다는데 그렇죠. 근데 실무제외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만약에 근데 그 전에 책임자의 승낙 거부 의사가 명백해지면 그러면 발부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견해가 써 있어요. 그럼 제가 보기엔 그 판사님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판사님들한테 신뢰는 다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 읽으셨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110조가 적용된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의견서 내가지고 긍정하게 다퉜잖아요. 거부 의사가 명백해졌잖아요. 그럼 그걸로 기각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분이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기각까지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신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조항은 110조로 아예 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어떤 혼란이 없게 내가 110조는 적용이 아예 안 되는 거라서 판단을 안 했다. 뭐 만약에 110조가 적용된다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도 판단했어야죠. 근데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110조가 일본법에서 가져온 겁니까? 일본법입니다. 일본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저희가 식민지 시절에 일본법을 의용했었거든요. 그걸 이제 의용 형사소송법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147조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조항은 없어요. 세계에 없어요. 일본조차도 전후에 삭제했습니다. 이건 되게 군국주의적인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이 잔재 구유물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전에 학설상 폐지하거나 아니면 대폭 개선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얘기됐던 조항입니다. 이거를 무리하게 해석을 통해서 확장할 필요가 없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잘못하면 현대판 소도를 군사시설 곳곳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항이 군사법원법에도 있어요. 150조에. 그러면 이제 모든 뭐 군인이든 아니든 군대 시설로만 들어가면 그 군부대장이 거부만 하면 다 안 잡혀가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얘기가 그렇게 돼버리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쿠데타를 저희가 많이 겪었잖아요. 네. 앞으로 또 쿠데타 나도
군대 안에만 딱 들어가 있으면 수색은 다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네요, 얘기. 이런 해석은 제가 군 법무관으로 몇 년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일일이 예. 부대의 장이 예. 체포해도 돼 안 돼, 만약에 수색해도 돼 안 돼 이런 승낙을 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고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도 그건 권한을 남용한 거고 그래서 이 조항의 해석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냥 합리적인 해석일 뿐인데 네. 이게 왜 입법행위로 평가받고 권한의 초월로 평가받는지 그러니까 물론 이건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한 2, 3주 전부터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왔어요. 예. 네, 그래서 12월 31일 날 이제 연구 어느 정도 결론을 내고 똑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적용 예외다. 그다음에 이제 논문 외에 그냥 칼럼 같은 걸 한번 쓰려고 실제 칼럼을 썼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뭐 일간지에 보내드렸는데 제가 잘 몰랐는데 그게 석간이어가지고 1월 1일 날 뭐 안 내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원고를 들고 있었어요. 근데 1월 1일 날 갑자기 그 이후에 예. 적용 예외가 써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제가 되게 그 감회가 새로운 게 내가 그래도 2, 3주 연구한 게 틀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영장 발부되기 전에 이미 그 글을 저는 이미 다 쓰셨다는 그 결론을 내렸어요. 오. 그리고 나서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입법행위라느니 예. 무슨 뭐 판사를 징계해야 되느니 뭐 이런 글이 올라오는 거하고 제가 물론 이제 제가 학자입니다. 저는 이제 전직 판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제가 그 당시에 법원을 비판을 많이 했지만 그때 많이 반성했고 지금 법원이 얼마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법원의 독립성은 지금 최고의 수준입니다. 뭐 어디에 흔들릴 그래요? 아니 그때 그런 일을 겪었는데 누가 감히 그걸 흔들려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부당한 좀 공격이라고 느껴서 제가 페북에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게 그러니까 그 판사 탄핵에도 그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그러면 이 주장은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너무 나갔죠. 이거는 아니 그냥 이 정도의 해석을 만약에 탄핵 사유로 삼으면요. 네. 대법원 판결 중에 모호한 규정을 예. 해석해서 그것이 이제 판사의 법 형성의 한계를 넘느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법 형성의 한계를 넘느냐 그거 다 탄핵이에요. 그러면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지금 경호처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0조를 근거로 들어가지고 예. 만약에 체포를 막는다, 예. 수색도 막는다 예.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거는 공무원의 직무입니다. 네.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면 근데 네.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팔짱 끼고 막으면 괜찮겠죠. 말로만. 근데 이제 아마 협박을 하고 힘을 쓰겠죠. 네. 폭행 협박으로 직무를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단체 다중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무기를 휴대할 수도 있고. 그러면 특수로 갑니다. 특수공무집행 네, 방해. 그러다가 누가 다치기라도 하면 특수공무 그 집행 방해 치상 치상. 3년 이상입니다. 어. 만약에 정말 사람이 혹시라도 죽으면 살인하고 똑같아요. 치사는 5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행위를 멈춰야 돼. 자기가 예. 어떤 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다면 그 경호처 직원들을 완전한 그 어떤 중범죄 현행범으로 만들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법률의 그러니까 기본조차 망각한 어떤 일방적 주장이다 이런 평가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죄송한데 예. 성실함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함? 예. 그러니까 저는 그 결론에 다다르기 위해서 2, 3주 동안 계속 연구를 했거든요. 네네네. 이제 12월 말이라서 바빠서 뭐 전부 다 썼다고 할 수는 없지만 통으로 뭐 그냥 24시간 치면 2, 3일은 쓴 거예요. 네. 근데 그 판사님이 30여 시간 하시면서 기록 보면서 거의 아마 날 새면서 계속 하셨겠죠. 네, 꽤 오래 걸렸죠. 그렇죠. 맞아요. 그 정도 그래도 몇 시간을 쓰셨을 거예요. 그 쟁점만. 예. 근데 그런 의견을 내신 분들이 한번 형사법을 예. 차근차근 제가 했던 것처럼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주석서를 찾아봅니다. 주석서. 네. 노태학 편지 대법관이 쓴 주석서에 그런 비슷한 설명이 이제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예. 그런 결론을 가기에 필요한 논거들이 있습니다. 아. 논문을 읽고 그 정도를 하시고 의견을 내신 것인지 예. 좀 외람된데 한번 여쭤보고 싶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혹시 그러면 이것과 관련 혹시 판례도 혹시 있습니까? 판례가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죠. 만약 그런 논리라면 예. 그거는 앞으로 판례가 없는 일이 생기면 무조건 기각이다. 그건 말이 안 되죠. 판사는 없는 사건이 주어지면요. 예. 조항과 문헌을 읽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의무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례는 전례가 있어야만 판례가 나오는 건데 예. 그 체포에 불응해서 농성전을 벌인 전례가 없기 때문에 없죠. 판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의 그래도 국가 공권력이 살아있는 법치주의 국가였는데 예. 그런 정도의 일을 할 사람은 사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또 대통령밖에 없네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떤 신경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좀
충격이 심합니다. 지금 법률가들이 받는 트라우마는요 예.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셉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법률가들도? 그래도 평생 법으로 먹어온 사람인데 예. 그 모든 헌법적 질서와 법치주의가 지금 부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논의를 하게 된 게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비상계엄 이틀 후에 형사법 종합연수회라는 수업을 형사법 교수로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서기가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뭘 가르쳐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상계엄 선포의 형사법적 쟁점이라는 강의 자료를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만든 다음에 강의를 했어요. 예. 이제 그걸 업데이트하면서 이런 쟁점들도 발견해서 이제 나름 이제 목소리를 내게 된.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률가들이 트라우마에 지금 트라우마가 심합니다.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차성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